딱 하나 명분이 필요했는데 진심 어린 입맞춤이라니. 저기 저 멍청해 보이는 나무꾼이 내 목표구나. 10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이 미인계로 반드시 성공하리라. 저게 뭐야? 산돼지 아니야?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아직 장가도 안 간 귀한 몸이란 말이오. 살려줘, 사람 살려! 삼식이 살려라! 정말 억울해!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도 코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산속에서 짐승들하고만 대화하며 평생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순도 100% 수총각 나무꾼과 저승을 가고 싶어도 입술 한 번 못 빌려 100년째 구천을 떠도는 처녀 귀신의 이야기지요. 자, 두 귀는 쫑긋 세우시고 마음은 편안히 내려놓으신 채 저 깊은 산속 오솔길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삼식이라 불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성격이 어찌나 우직하고 숫기가 없는지 나이 30이 넘도록 여자라곤 평생 어머니 얼굴밖에 본 적이 없었답니다. 산속에서 사슴이랑 도란도란 얘기하고 토끼랑 나무를 나눠 먹는 게 일상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삼시가 장가 안 가니라고 물으면 얼굴이 잘 익은 대추마냥 벌겋게 달아올라 도망치기 바빴지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삼시기의 산속에 100년 묵은 처녀 귀신 월이가 나타나면서 사달이 납니다. 월이는 100년 전 혼례날 가마가 강물에 빠지는 바람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죽은 한 맺힌 처녀 귀신이었지요. 이 귀신이 저승문을 넘으려면 딱 하나 명분이 필요했는데 바로 살아있는 사내의 진심 어린 입맞춤이었습니다. 음흉한 마음 말고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온 애틋한 뽀뽀 말입니다. 월이는 생각했습니다. 저기 저 멍청해 보이는 나무꾼이라면 내 금방 입술을 빌려 저승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자, 이제 월이가 100년 동안 갈고 닦은 미인계를 펼칠 차례입니다. 월이는 보름달이 쟁반같이 뜬 밤 삼식이가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목의 연못을 골랐지요. 안개를 살짝 깔고 물결에 달빛을 부수어 놓으니 그야말로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월이는 고운 저고리를 바위 위에 가지런히 벗어두고 어깨를 살짝 드러낸 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등으로 물을 툭툭 튕기며 목소리도 가다듬었지요. 오기만 해봐라. 내 눈웃음 한 번이면 저 수총각은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입술을 향해 달려들겠지 하고 말입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삼식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게를 지고 나타났습니다. 월이는 이때다 싶어 가장 자신 있는 각도로 고개를 꺾고 젖은 머리카락을 어깨 뒤로 살짝 넘겼습니다. 그리곤 입술을 살며시 깨물며 삼식이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지게를 지고 오던 삼식이가 갑자기 발걸음을 뚝 멈추더니 눈을 희번덕하게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곤 갑자기 자기 지게 작대기를 꽉 움켜쥐더니 혼비백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구야, 저게 뭐야? 시커먼 덩어리가 물속에서 꾸물럭거리는 거 보게. 저거 산돼지 아녀. 월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공들여 가꾼
자신의 고운 자태를 보고 산돼지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삼식이는 한술 더 떠서 지게를 내팽개치지도 못한 채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저 멀리 물속에 있는 워리를 보며 덩치 큰 산짐승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삼식은 짐승을 쫓아내려는 듯 허공에 대고 허이허이 손짓을 해대더니 급기야는 물놀이하고 있는 산짐승이 제 집까지 들이닥칠까봐 무섭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삼식이는 워리가 뒤를 돌아보며 눈웃음을 치기도 전에 제 풀에 놀라 신발 한 짝이 연못으로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뛰었는지 아이고 삼식이 죽네 하는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정도였지요. 연못에 홀로 남은 워리는 멍하니 삼식이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삼식이가 던진 산돼지라는 말이 귓가에서 뱅뱅 돌았지요. 워리는 자신의 매끄러운 어깨와 하얀 팔을 번갈아 보며 저 사내의 눈은 필시장식이거나 단단히 삔 것이 분명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워리는 억울해서 물을 팍하고 튀겼지만 이미 삼식이는 산 아래 저 멀리서 삼식이 살려를 외치며 사라진 뒤였답니다. 산돼지 망언으로 자존심을 구긴 워리가 심기일전하여 두 번째 작전을 짰습니다. 이번엔 전공법 대신 은근슬쩍 호기심을 자극하는 흘리기작전이었지요. 워리는 삼식이가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 좁은 오솔길 한가운데 자기가 아끼던 자수가 놓인 예쁜 분홍색 비단꽃인 한 짝을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워리는 길 옆 덤불 뒤에 숨어서 입술을 바르르 떨며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돼지라고 못하겠지? 저 고운 꽃신을 보면 주인 찾으러 연못가로 올 수밖에 없을걸? 그러면 난 못 이기는 척 나타나서 어머, 제 신발을 찾아주셨군요. 하고 안기는 거야. 드디어 삼식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내려옵니다. 그러다 길 한복판에 떨어진 꽃신을 발견하곤 우뚝 멈춰 서지요. 워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 이제 집어들어. 그리고 주인을 찾아 두리번거려봐. 그런데 삼식이의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꽃신을 조심스레 들더니 주인을 찾기는커녕 자기 눈앞 1cm까지 가져가서 킁킁 냄새를 맡고 앞뒤로 뒤집어 보며 감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쿠, 이게 웬 횡재냐? 이 가죽 질긴 것 좀 보게. 비단도 아주 상등품이구먼. 아니, 우리 산신령님이 내가 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한 걸 들으셨나? 세상에 이런 귀한 물건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다니. 삼식이는 꽃신 주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발을 제 품속에 소중히 갈무리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옳지. 이거 내일 모레 장터에 들고 나가면 쌀 한 말은 거뜬하겠어. 아니지, 주막집 개똥이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막걸리 석 잔에 돼지 비계까지 얻어먹겠는걸. 땡 잡았다, 땡 잡았어.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삼식이는 워리가 숨어있는 연못 쪽으로는 눈길도 안 주고 오히려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시장 방향으로 냅다 뜀박질을 시작했습니다. 지게가 덜렁덜렁 흔들리는데도 신이 나서 막걸리하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지요. 덤불 뒤에 숨어있던 워리는 입을 벌린 채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보통의 사내라면 고운 꽃신을 보고
그 주인을 찾아 근처를 두리번거리거나 연못가로 다가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삼식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장터에 내다 팔 생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월이는 속이 터져서 가슴을 팡팡 쳤습니다. 100년 동안 정절을 지켜온 고운 꽃신이 일개 술꾼의 술안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귀신 노릇도 참 해먹기 힘든 세상이었지요. 월이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삼식의 뒷모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저 무식한 밥통 같으니라고 저게 막걸리로 보여? 저게 돼지 비계로 보이냐고. 에구, 내 팔자야. 꽃신 한 짝에 내 자존심까지 다 팔려나가네. 로맨틱한 꽃신 전설도 우리 삼식이 앞에서는 그저 물물교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월이의 두 번째 작전도 이렇게 시원하게 막걸리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자, 이제 월이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졌습니다. 신비주의? 다 필요 없다. 일단 부딪히고 보자 하고 결심한 것이지요. 월이는 삼식이가 나무를 가득 빼서 내려오는 좁디 좁은 외나무 다리 길목에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선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으니 무조건 자기 품으로 쓰러지면 삼식이가 받아낼 수밖에 없는 완벽한 배수진이었지요. 드디어 삼식이가 자기 키보다 2배는 큰 나무지게를 지고 끙차끙차 내려옵니다. 월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녀린 표정을 지으며 타이밍을 쟀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내 머리야. 월이는 비명을 지르며 삼식의 가슴팍을 향해 온몸을 날렸습니다. 보통 사내 같으면 어이쿠, 처자 조심하시오 하며 덥석 안았을 텐데 우리 삼식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삼식이의 눈에는 예쁜 처자가 아니라 자기를 덮치려는 정체불명의 날아오는 물체로 보였던 것이지요. 삼식이는 그 무거운 지게를 지고도 믿기지 않는 유연함을 발휘했습니다. 우아악 소리를 지르며 몸을 옆으로 휙 비틀어버린 겁니다. 목표물을 잃은 월이는 허공을 가르더니 그대로 맨바닥에 퍽 소리가 나도록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월이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이고 허리야 하고 신음하는데 삼식이는 도와주기는커녕 근처 커다란 참나무 뒤로 쏙 숨어버립니다. 그리곤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치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처자, 도대체 왜 그러시오?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나, 이래봬도 우리 엄니가 금이야오기야 키운 아직 장가도 안 간 귀한 수총각이란 말이오. 어디 감히 남의 귀한 몸을 함부로 덮치려 드시오. 내 정절은 내가 지킬 거요. 월이는 기가 막혀서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유혹을 하는 건데 정절을 지키겠다고? 월이가 기가 차서 쳐다보자 삼식이는 진짜로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산신령님 살려주쇼를 외치더니 자기 몸무게보다 2배는 무거운 지게를 지고도 평지를 걷듯 산 정상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산짐승들도 놀라 기를 터줄 정도였지요. 먼지 구덩이 속에 남겨진 월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멍텅구리, 내가 잡아먹냐? 내가 호랑이야? 안아달라니까 산 정상을 뛰어 올라가? 저 인간은 사내가 아니라 다람쥐가 분명해. 애구구, 내 허리야. 귀신 노릇 100년에 뼈마디가 다 쑤시네. 결국 참다 못한 월이는 귀신 정체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꾼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딱 한 번만, 입술만 살짝 대주시면 저 고통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 이제 삼식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에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떨어졌지만 엉엉 우는 월이의 눈망울을 보니 마음이 약해진 것이지요. 그래, 저 처자. 아니, 저 귀신 처자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럴까. 내 입술 한번 빌려주는 게 나무 한 짐 해오는 것보다 어렵겠냐. 삼식이는 드디어 결전의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준비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먼저 냇가로 달려가더니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박박 씻기 시작합니다.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정결해야 한다며 모래무지로 몸을 문지르는 수준이었지요. 어이쿠 차가워. 조상님, 이 불쌍한 후손의 희생을 굽어 살피소서. 내 오늘 입술을 바쳐 한 명의 넋을 구원하겠나이다.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입술만큼은 불어터질 정도로 정성껏 닦았답니다. 그리곤 집에 돌아와 조상님 신주단지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넙죽절을 올립니다. 삼식이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보다 더 비장했지요. 큼큼, 조상님들 놀라지 마쇼. 오늘 밤 제가 제 입술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뽀뽀 말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제가 음탕해서 처자 입술이 탐나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저 가련한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주기 위한 나눔이고 봉사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밤 제 입술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더라도 노여워 마시옵소서. 얼마나 진지하게 빌었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누렁이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안에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삼식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심을 굳힌 삼식이는 마지막으로 장독대 뒤편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그곳엔 비상용으로 아껴두었던 귀한 소금 항아리가 있었는데 삼식이는 그것을 한 줌 쥐어들고는 입안을 구석구석 헹궈내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입안이 텁텁하여 저승길로 떠나는 처녀 귀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삼식이만의 극진하고도 엉뚱한 배려였지요. 거울도 없는 집에서 물바가지에 비친 제 입술을 요리조리 돌려보며 삼식이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건 뽀뽀가 아니다. 이건 숭고한 기부다. 나는 오늘 입술로 공덕을 쌓는 것이다. 드디어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산속엔 정적만이 흐르고 달빛은 월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데 우리 삼식이는 월이 앞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삼식이가 입은 바지춤에서 달달달하고 소리가 날 정도였지요. 월이는 눈을 살포시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래, 이제 이 수총각의 입술만 닿으면 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이승을 떠난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삼식이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 덜 무서울 거라 생각한 모양이지요. 삼식이가 고개를 천천히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감고 다가가다 보니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월이의 입술을 찾아가야 할 삼식의 입이 그만
월이의 오뚝한 콧날로 돌진하더니 와앙하고 사과 깨물듯 꽉 깨물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월이의 비명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저승문이 열리기는커녕 월이는 코를 감싸쥐고 뒤로 자빠졌지요. 당황한 삼식이는 얼굴이 솥뚜껑에 달군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손사래를 칩니다. 어이구, 처자. 미안하오. 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오. 여자는 처음이라 어딜 맞춰야 할지 도통 몰라서 그랬소. 내 평생 입 맞춰본 게 우리 집 강아지 누렁이밖에 없는데 개들은 좋으면 코부터 핥고 깨물길래 나도 모르게 그만 습관이 나와버렸소. 내 코를 내줄 테니 제발 노여워 마시오. 월이는 코가 빨개져서 눈물을 찔끔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누렁이에요? 내 코가 무슨 개뼈다귀인 줄 아냐고요. 뽀뽀 한 번으로 성불하려던 계획이 코 물어뜯기로 끝났으니 저승사자가 봐도 기가 차서 뒤로 넘어갈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승행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월이는 저승사자에게 나무꾼이 너무 수총각이라 교육이 좀 필요하다며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싹싹 빌어 겨우 허락을 받아냈지요. 그렇게 해서 수총각 삼식이 집마당의 연못가에 처녀 귀신인 월이가 전세를 사는 기묘한 반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식이는 차마 월이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연못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곤 바위 뒤에 숨어서 모기만한 소리로 물었지요. 저, 월이 처자? 간밤에 코는 좀 가라앉았소? 내 참으로 면목이 없소. 내 오늘 산에 가서 제일 달고 맛난 산딸기만 골라다가 이 바위 위에 둘라니까 그거라도 드시고 코 부은 거 좀 가라앉히시오. 너무 노여워 말고요, 예. 월이는 바위 뒤에서 삐죽이 고개만 내민 채 쏘아붙였습니다. 산딸기가 무슨 대수라고. 이번엔 코 말고 입술이나 똑바로 챙겨두쇼. 또 깨물면 그땐 진짜 내가 나무꾼님 코를 확 물어버릴 거니까. 말은 저렇게 험하게 해도 월이의 입가엔 슬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0년 동안 자기를 보고 도망치거나 침 흘리는 사내만 봤지 이렇게 코 깨물고 미안해서 산딸기 따오겠다는 바보 같은 사내는 처음이었거든요.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삼식이의 목소리가 월이의 차가운 가슴에 산딸기즙처럼 달콤하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삼식이는 평생 혼자 산 사람이라 지방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구석엔 먼지가 폴폴 날리고 양말은 구멍이 숭숭 나 있었지요. 깔끔한 양반가 규수 출신인 월이는 그 꼴을 도저히 못 봐줬습니다. 결국 월이는 삼식이가 잠든 밤마다 몰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삼식의 구멍난 양말을 가져다가 정성껏 바느질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이는 귀신이라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삼식이가 기분 좋게 양말을 신는데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빠집니다. 아이고, 조상님이 노하셨나? 양말에 왜 이리 서리가 꼈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겠네. 삼식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에 문 뒤에서 지켜보던 월이는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웃었지요. 거참 고마운 줄도 모르고. 월이의 얼굴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손맛 좋고 눈웃음 많은 과부가 삼식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성실한 삼식이를 눈여겨보던 참이었지요. 삼식 총각, 산속에서 혼자 고생이 많지요? 이거 오늘 찐 감자인데 좀 먹어봐요. 과부는 은근슬쩍 삼식이의 손을 잡으며 끈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 쑥맥 삼식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버버하고 있는데 이걸 연못가에서 지켜보던 월이의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할멈이 어디서 남의 산에 손을 잡아? 월이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 당장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물론 과부 눈에는 안 보였지만요. 월이가 과부 귀에 대고 차가운 입김을 쌩쌩 불며 속삭였습니다. 여우 같은 할멈, 당장 저리 가. 이 남자는 내 뽀뽀 상대란 말이야. 갑자기 불어닥친 찬바람에 과부의 치마가 뒤집히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습니다. 삼식이는 깜짝 놀라 애구구하며 방으로 주랭랑을 쳤고 과부는 이 집 터가 안 좋네 하며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쳤지요. 그 광경을 본 월이는 고소하다는 듯 허리에 손을 얹고 승전고를 울렸답니다. 유난히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산골짜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리는 밤이었지요. 삼식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기름 냄새 고소하게 풍기며 부침개 2장을 정성껏 부쳤습니다. 그리곤 빗속을 뚫고 달려가 월이가 머무는 연못가 바위 위에 보자기까지 씌워 올려두었습니다. 월이 처자 귀신은 냄새만 맡는다지만 비 오는 날엔 기름진 게 당기는 법 아니겠소? 내 솜씨는 없지만 기분이라도 내보시오. 빗소리 들으며 먹으면 좀 낫지 않겠소? 삼식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위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따뜻한 부침개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빗소리에 가려진 삼식이의 다정한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월이가 안개처럼 스르르 나타나 삼식이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의 새침함은 간대였고 월이의 어깨가 유난히 작고 가냘파 보였지요. 나무꾼님, 사실 나도 저 마을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었답니다. 아침이면 솥뚜껑 열어 구수한 밥 짓고 저녁이면 서방님 해진 옷까지 기워주며 그렇게 아이들 자라는 것 보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가마가 뭐가 그리 급했는지 홀레날 그 차가운 물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지요. 월이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파르르 떨렸습니다. 물속은 너무나 춥고 외로웠어요.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손을 뻗어도 잡히는 건 차가운 물줄기뿐이었죠. 100년 동안 내 이름 불러주는 이 하나 없고 내 눈물 닦아주는 손길 한 번 없었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사람품 한 번 느껴보지 못한 채 나는 그렇게 100년을 꽁꽁 얼어붙어 살았어요. 월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빗물이 되어 바닥을 적셨습니다. 삼식이는 그 옆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습니다. 삼식이는 차마 월이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대신 월이가 앉아있는 그 차가운 바위를 투박한 손으로 천천히 아주 정성껏 쓰다듬었습니다. 바위의 냉기라도 제 손의 온기로 녹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처자, 나는 글도 모르고 말솜씨도 투박해서 위로할 줄을 모르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약속하겠소. 내 옆에 있는 동안은 그 차가운 물속 생각일랑 조금도 안 나게 해주겠소. 내일 날 박는 대로 장터 달려가서
이 동네에서 제일 포근하고 두툼한 솜잎을 하나 사올 테니 그거 이 바위에 꽉 차게 깔아줄 테니 이제 제발 그만 오시오. 내 마음이 다 아려서 못 보겠소. 월이는 삼식이의 투박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바위를 타고 전해지는 삼식이의 묵직한 진심이 월이의 얼어붙었던 영혼을 녹여내렸습니다. 이제 월이에게 뽀뽀는 저승가기 위한 통행증이 아니었습니다. 이 착하고 바보 같은 사내에게 줄 수 있는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삼식이는 약속을 지키는 사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장터로 달려가 자기 한 달치 나무판 돈을 몽땅 털어 이 동네에서 제일 두껍고 포근한 분홍색 솜니부를 사왔지요. 그리곤 월이가 머무는 연못가 바위 위에 정성껏 깔아주었습니다. 월이 처자, 이제 차가운 돌덩이 위에서 자지 말고 여기서 편히 쉬시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먼. 월이는 기가 막히면서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귀신이 이불을 덮는다고 따뜻해질 리 없건만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수총각 삼식이가 이불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아주 커다란 돌덩이 4개를 이불 귀퉁이에 얹어 놓았는데 그 모습이 꼭 무덤 같아 월이는 한참을 깔깔대며 웃었답니다. 어느 날은 삼식이가 산에서 내려오다 마을 주막집 딸과 마주쳤습니다. 주막집 딸이 삼식이의 듬직한 어깨를 보며 삼식 오라버니, 나중에 주막 들러요. 내가 만난 국밥 한 그릇 말아줄게 하며 윙크를 보냈지요. 그걸 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월이가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월이는 즉시 삼식이의 어깨 위로 올라타 귀에 대고 속사포처럼 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안 돼. 입술이 너무 붉은 게 여우가 분명해. 국밥에 독을 탔을지도 몰라. 삼식이는 갑자기 귀가 간지럽고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지자 아이고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어깨에 귀신이 붙었나? 왜 이리 무겁대 하며 냅다 집으로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월이는 삼식이의 등에 엎여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흥, 이 남자는 내 뽀뽀 없이는 저승도 못 가는 내 남자야.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산속에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산에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100년을 기다려준 것도 모자라 이승사내와 정을 붙이고 있다니. 월이 너는 오늘 자정까지 명분을 채우지 못하면 저승문도 못 넘고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될 것이다. 사자의 호통에 월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 월이는 서둘러 삼식이를 찾아갔습니다. 삼식이는 마당에서 월이를 위해 산딸기를 씻고 있었지요. 월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오늘 밤 자정까지 뽀뽀를 못 받으면 저는 영영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제는 저승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당신 곁에 있고 싶어졌어요. 삼식이는 씻던 산딸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평생 여자가 무서워 도망만 다니던 삼식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말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자, 걱정 마시오. 내 이번엔 코 안 깨물고 내 심장을 다해서 처자를 붙잡겠소. 자정이 가까워지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삼식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월이의 손을 잡으려는데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저승사자가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이놈 나무꾼아. 귀신과 사람의 정은 찰나의 꿈일 뿐이다. 인연이 아닌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니놈의 목숨줄도 온전치 못할 것이야. 사자의 서슬 퍼런 호통에 삼식이는 오금이 저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살려주시오 하고 주랭랑을 쳤을 삼식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지요. 그는 지게 작대기를 꽉 움켜쥐고 사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시오, 사자님. 저승법도가 엄하다지만 사지 멀쩡한 사내가 정을 준 처자를 그냥 보내는 법도는 어느 나라 법도요? 내 입술을 기부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요? 쑥맥인 삼식이의 입에서 이런 당찬 말이 나오다니 월이도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삼식이는 사자의 기운에 눌리지 않으려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까 과부가 가져왔던 찐 감자와 아껴둔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자님도 먼 길 오시느라 출출하실 텐데 이거 한 잔 드시고 좀 쉬었다 하시구려. 사람이든 귀신이든 배가 불러야 이성적인 판단이 서는 법 아니겠소? 저승사자는 기가 찼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은 자를 데리러 다녔지만 감자를 내밀며 협상을 시도하는 나무꾼은 처음이었거든요. 사자가 헛웃음을 치며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켜는 사이 삼식이는 재빨리 월이를 데리고 뒷산의 비밀 장소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쳐 도착한 곳은 삼식이가 매일 나무를 하던 절벽 끝 달빛이 가장 잘 드는 바위 위였습니다. 삼식이는 숨을 헐떡이며 월이의 차가운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월이 처자, 내 비록 가진 것 없고 눈치도 없는 바보지만 처자 없는 산속은 이제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미요. 처자가 귀신이면 어떻고 도깨비면 어떻소? 내 평생 처자만 보고 살 테니 제발 저승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소? 월이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100년 동안 들어본 어떤 말보다 따뜻한 고백이었지요. 그때 산 아래에서 저승사자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삼식이는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월이의 슬픈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코 안 깨물 거요. 처자의 영혼에 내 진심을 새길 거니까. 삼식이의 입술이 월이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저승사자의 검은 사슬이 날아왔습니다. 저승사자의 쇠사슬이 삼식이의 등을 치려던 그 찰나 삼식이는 이번엔 눈을 질끈 감는 대신 월이의 떨리는 입술을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쪽 하는 소리와 함께 삼식이의 투박하고 뜨거운 입술이 월이의 차가운 입술에 닿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삼식이의 심장에서 시작된 뜨거운 피가 월이의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번개가 치던 하늘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물들더니 저승사자의 사슬이 맥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승사자는 막걸리 취기가 확 깨는 얼굴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100년 묵은 하늘 수총각의 순정이 녹여버렸구나. 하늘이 낸 인연을 내가 어찌 막겠느냐. 좋다, 그 입술값으로.
이 처자의 명주를 새로 이어주마. 저승사자는 검은 안개와 함께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월이의 발이 서서히 땅에 닿았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귀신이 아니라 따뜻한 피가 도는 진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삼식이는 믿기지 않는 듯 월이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월이가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삼식이는 만세를 불렀지요. 처자, 아니 이제 내각시지. 진짜 사람이 됐구려. 손이 따뜻해. 정말 따뜻해. 삼식이는 신이 나서 월이를 업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된 월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삼식이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월이 각시, 이거 내가 아까 산딸기랑 꿀이랑 섞어 만든 건데 좀 들어보시오. 귀신 시절엔 냄새만 맡던 월이가 한 입 가득 산딸기를 넣더니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나무꾼님, 맛이 느껴져요. 달고 새콤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맛이었군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산딸기 한 대접을 나눠 먹으며 밤새도록 웃고 울었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00년간 귀신으로만 살던 월이에게 인간 세상은 모든 게 신기하고 서툴렀지요. 어느 날은 월이가 삼식이의 옷을 빨러 냇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어머, 삼식 총각이 어디서 저런 고운 색시를 데려왔대? 하고 수군거리자 월이는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와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내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고는 눈을 희번덕하게 뜨며 사람들을 쫓아내려 했지요. 삼식이가 얼른 달려와 월이를 말렸습니다. 각시, 이제 귀신 아니니까 눈 그렇게 뜨면 안 돼요. 그냥 웃으며 인사해야지. 월이는 민망한 듯 어머, 내가 또 실수를 하며 수줍게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삼식이가 어디서 성깔 있는 미인을 데려왔다며 한동안 온 동네가 떠들썩했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들 하지요. 산골짜기 수총각 삼식이와 코를 깨물며 인연을 맺은 삼식과 월이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월이는 이제 눈을 희번덕하게 뜨던 귀신 습관은 싹 고치고 삼식이가 좋아하는 쑥개떡을 세상에서 제일 맛나게 찌는 영락없는 돈내 할멈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삼식 할아버지가 월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월이 할머니는 슬퍼하기보다 그 투박하고 따뜻했던 손등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며 속삭였지요. 영감, 먼저 가서 기다려요. 그 말을 끝으로 월이 할머니 역시 평온하게 삼식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이듬해 봄 두 분이 살던 집 앞 연못에는 전설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년 동안 한 번도 피지 않았던 기이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이지요. 색깔은 월이의 입술처럼 붉고 향기는 삼식이가 붙여주던 부침개처럼 고소한 그 꽃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건 필시 귀신도 사람으로 만든 지독하고도 예쁜 사랑꽃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나게 들으셨습니까? 뽀뽀 한번 받으려다 코를 깨물고 귀신 마누라 때문에 발에 서리가 껴도 허허 웃던 우리 삼식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 세상은 조건 따지고 계산하는 사랑이 많다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운명을 바꾸는 건
투박한 진심 하나뿐입니다. 말 한마디 안 통하는 귀신도 정성으로 대하니 사람이 되는데 하물며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쑥스러워 못하셨다면 오늘 저녁엔 우리 삼식이처럼 찐 감자 하나, 부침개 한 장 건네며 슬며시 손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내 코가 비뚤어져도 예쁘다 해주는 사람 하나 곁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고 저승갈명분 아니겠습니까? 삼식이와 월이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웃음꽃 피고 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귀가 번쩍 뜨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옛날 이야기 보따리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